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기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17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회사의 판매 실적이다. 가중이동평균법에 의해서 6월의 예측값을 구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제 5월이죠. 5월 1, 2, 3, 4, 5월까지는 있고 데이터가 6월이 없는데 6월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6월에서 지금 5월, 1월은 가중치가 1이고 2월은 2고 5월은 5만큼 가중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6월의 예측치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가중치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가중치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중에서 위에 보시면은 자, 5 곱하기 1, 그 다음에 6 곱하기 2. 왜냐하면 1월은 실제 판매량이 5개잖아. 5개인데 가중치가 1밖에 안 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5월이 가장 가중치를 높게 주는 거죠. 12개 팔렸으니까 12개는 5만큼의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4월은 9개 팔렸는데 9개는 가중치를 4만큼 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구하는 방식입니다. 가중이동평균법 6개월치. 자, 그렇게 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79번. 다음 중 작업 방법을 표준화했을 때 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표준화했다. 3번에 작업원의 숙련도가 올라가고 원단위가 높아진다. 원단위가 낮아지겠죠. 원단위는 어쨌든 드는 비용이거든요. LOB, 라인 오브 밸런스의 양부를 측정하는 척도인 불평현율이란 1 빼기 2B죠. 1 빼기 2B. 1 빼기 평형률이죠. 그죠? 자, 이 불평형률은 1번을 뜻하죠. 각 작업의 표준 공수 합계에 대한 손실 공수 합계의 비다. 손실 공수 합계의 비다. 그죠? 표준 공수 분의 손실 공수죠. 근데 이제 이게 뭐 불평형률이 아니고 평형률이라면 표준 공수 합계에 대한 손실 공수가 아니라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손실을 반대로 하는 손실 반대가 되겠죠. 그죠? 손실 반대. 표준 공수 합계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로 만들어지는 그런 공수 합계를 우리가 그냥 뭐 평형률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왔으니까 요걸 보도록 하죠. 표준 공수합계에 대한 손실 공수합계 비고, 아이고, 천천히 또 적어야 되겠다. 그죠? EB는 N 곱하기 T max 분의 시그마 TI. 이게 라인 평형률이죠. 평형률. 그죠? 근데 1 마이너스 2B가 라인 불균형률이다. 그죠? 표준 공수합계에 대한 손실이 되는 거죠. 손실. 81번. 제품별 배치 설계를 가장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은 자, 3번의 라인 밸런싱 나머지 읽어보시고 82번 테일러 시스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2번 성공에 대한 우대 성과급제 줬잖아요. 그죠? 성과급 테일러 시스템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테일러 시스템 성공에 대한 우대를 한다. 생각나는 게 크게 없다. 그죠? 동시관리법 1번 이거는 포드 시스템이죠. 이동조리법 포드 시스템이죠. 그죠? 자, 183번 뭐 과학적 관리법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과학적 관리법 뭐 4가지 그죠? 그런 거 있었죠. 테일러 시스템. 183번 이 제품 손익분기점은 손익분기점 혹시 브레이크이븐 포인트는 한계이익률분의 고정비로 계산이 됩니다. 한계이익률은요 1 마이너스 매출액분의 변동비죠. 매출액분의 변동비. 그래서 여기서 매출액이 지금 매출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생산량이 2만 개이고 곱하기 하나당 1,000원이에요. 2만 개 곱하기 1,000원 하면 매출액이고 변동비가 있겠죠. 변동비. 자, 이 변동비가 지금 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400만 원. 그다음에 고정비가 얼마죠? 고정비. 픽스. 고정비는 120만 원. 그다음에 84번 긴급률법으로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녀 작업 일수분의 자녀 낱개 일수를 해서 가장 낮은 것부터 나열하면 된다. 앞에 나왔고요. 85번 작업자가 경제적인 동작으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동작 경제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번의 배치 변경에 유연해서 배치를 한다.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이겠죠. 2번. 나머지 1번 신체, 3번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 4번 공구 및 설비 디자인에 관한 원칙. 이게 가장 대표적인 동작 경제의 원칙이에요. 대표적인 동작 경제의 원칙이 1, 3, 4조. 2번 이런 건 아예 없죠. 그죠? 2번이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이 아니라 2번 자체는 아예 없습니다. 1, 3, 4번밖에 없죠. 186번 자, 작업 검사 대기 운반 정체 다 도시가 있다 되어 있죠. 작업 동그라미 검사 네모 대기
대기가 뭐죠? 대기 동그라미 이거 이렇게 이제 되죠. 그죠? 딜레이 정체까지. 자, 이렇게 다 5가지를 다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흐름 공정도, 공정 분석표. 얘는 거기에 해당되었잖아. 그죠? 4번이고. 87번 성능 가동률의 식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성능 가동률은 가동 시간분의 이론 사이클 타임 곱하기 생산량 또는 기준 사이클 타임분의 생산량이다. 88번. 자, 대표치를 PTS법으로 분석하고 PTS에 의한 시간치와 관측치 시간을 비율을 구하여 레이팅 계수를 산정한 후 다른 요소 작업에 적용시키는 레이팅 기법을 우리가 관측된 작업 중에서 요소 작업에 대한 대표치를 PTS법으로 산정하고 자, 이거 합성 레이팅법을 우리가 종합적 평균법이라고 하고 모로에서 잡성이 되어 있는데요. 평균화 계수는 실제 관측 시간치 분의 5분의 PTS법을 적용하여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이거 합성 레이팅법이 답입니다. 1번이고요. 89번 사전 보전에 해당되는 것은 자, 1번 수리, 3번의 폐기. 고장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거니까 이거 사후 보전이죠. 사후 보전. 2번의 예방 보전이 사전 보전에 해당되겠죠. 2번이고요. 국어만 잘하면 되고요. 90번 고용 수준을 수요의 변동에 따라서 자, 이거 4번이죠. 신규 채용에 따른 광고, 채용, 훈련비. 앞에서 나왔습니다. 91번 공정 간의 균형을 위해서 에러 공정을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방법이 속하지 않는 것은 라인 밸런싱 시뮬레이션, 대기 행렬 이론, 피치 다이어그램, 피치 타임, 도표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방법만 봐두세요. 답만 외우시고 4번입니다. 92번 자, 다중활동 분석표 중 2인 이상의 작업자가 뭉태기로 있는 경우 갱 프로세스 차트 3번입니다. 93번 표준시간 측정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에 작업 측정을 하게 된 동기를 알고 그게 아니라 표준시간 측정을 해서 이제 이거 하나 만드는데 표준시간이 이 정도 되니까 다른 작업자들 훈련시킬 때나 어떤 성과급제나 어떤 우리 회사의 생산 전략을 짜기 위해서 하는 거죠. 94번 공급자가 복수일 때와 비교해서 공급자를 일원화할 경우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우리가 오늘 또 생각이 좀 안 나네요. 공급자가 분산, 그러니까 집중구매, 분산구매, 그 또 이야기죠. 그죠? 또 그 이야기입니다. 4번이 답입니다. 195번 3호의 가장 빠른 착수 시간과 가장 늦은 착수 시간은 이 말이죠. 해보겠습니다. 수리가 더 재밌어요. 수리가 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해보면 품질 경영 가면 품질 경영은 더 재미없습니다. 이거보다 품질 경영은 말로 또 다 타는 거죠. 말로 하는 거. 복잡하게 나타났어요, 이거. 자, 처음에 자, 지금 자, 2 그다음 요게 3 이거는 뭐 더미 액티비티니까 필요 없어요. 정보 이런 거 필요 없고 작업 순서만 나타내는 거고요. 5고 6이고 2다. 자, 그러면요. 자, 여기에서 출발 0으로 출발했죠. 2가 도착됐겠죠. 2가 도착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활동 요 3 프로젝트 3호에서의 말이죠. 3호 3 요거 5죠. 요 사이 것만 보면 되죠. 그럼 이렇게 갔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데 이것은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건데 가장 오래 이쪽으로 갈 때는 가장 큰 놈이죠. 다 해보긴 해봐야 되겠다. 그죠? 2에서 자, 요리 갔다. 요 놈은 7이 9다. 9가 한 놈이 있고 요렇게 온 놈은 3인데 요렇게 가면 6이고 요렇게 오면 9인데 9겠다 는 것이죠. 그럼 얘는 2 더하기 5 7 2 더하기 7 더하기 6 13에 15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6에다가 6 더하면 12 이렇게 가면 5 제일 큰 놈 15네 15 제일 큰 놈이 들어가요. 바로 돌아가야 되니까 15
15에서 요리 갈 수 있는 방법,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네. 15에서 5를 빼면 10, 15에서 13, 13을 빼면 2. 이렇게 갈 때는 작은 놈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2네, 2, 15, 15. 응? 자, 네트워크 표시로 된 프로젝트에서 활동 3, 5의 활동 3, 5의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 있었네요. 자, 더미 액티비티가 있었네요. 더미 액티비티 죄송합니다. 자, 얘가 활동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활동의 선후 관계는 되니까요. 선후 관계. 근데 대신 이제 그 안에서 뭐 선후 관계는 있는데 뭐 자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죠. 그래서 이게 3. 반대로 하면 또 3 이렇게 됐겠죠. 3, 3. 그 다음에 왜 16이 되었지? 16? 16은 5에서 16은 이 15보다 더 높은 놈이 있어요. 제가 더하기를 잘못했는가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 7에다가 3을 더하고 6. 그렇죠, 그죠? 이게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왔는 경우니까 16이 또 있겠네. 16. 예. 자, 요거를 제가 가미를 못했다, 그죠? 그럼 16이고 16, 16, 3, 3이니까 가장 빠른 착수 시간과 가장 늦은 착수 시간을 구하시오. 이렇게 됐다, 그죠? 가장 빠른 착수 시간은 earliest start, latest start. 그래서 가장 빠른 착수 시간은 3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느린 착수 시간은 자, 16에서 5만큼을 뺍니다. 16에서 5만큼. 16에서 5만큼. 자, 가장 빠른 거, 가장 느린 거는 16에서 5만큼을 빼서 11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195번 같은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 전공서적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 이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자, 우리 그 국가기술 자격시험 좀 패턴을 보겠습니다. 자, 100%라고 할 때 20% 굉장히 어려운 문제, 60% 중간 정도의 문제, 중간 수준의 문제, 20%는 아예 뭐 너무 쉬운 문제, 상식 이하의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사실은 버릴 필요가 있죠. 자, 요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정확한 수치입니다. 저도 출제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출제를 해본 적이 있는데 대학에 있다 보면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사실은 이제 그 출제를 하라고 1호 봉투에, 그러니까 서류 봉투에 이제 날라오죠. 이제 등기로 날라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채워라, 몇 번을 채우라고 그걸 채우고 그 다음에 이중 봉투에 봉을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우편으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 문항당 얼마씩 이렇게 이제 그 값을 매겨주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거기 읽어보면 자, 어려운 문제 20% 내시고 중간 문제 60% 내시고 쉬운 문제 20% 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95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이제 뭐 어려운 문제 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나 기술사나 박사들이나 교수님들은 책을 볼 수 밖에 없죠. 전공서죠. 전공서 찾아서 어려운 문제를 골라서 내야 되는데 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 또 문제는 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뭐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것에 해당합니다. 196번 다음 중 작업자의 습습과 관련이 깊은 여유는, 자, 1번에 소로트 이유라고 합니다. 소로트 이유. 198번 가장 큰 이유 스퍼트가 사용되고 있는, 자, 4번에 시간에 있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98번 다음 중 워크 샘플링의 관측 요령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3번에 랜덤한 시점에서 순간 관측한 워크 샘플링, 제가 말씀드렸죠. 199번 여러 번 나왔습니다. A 품목 관리 방법은 전기 발주 방식이고 C는 간헐적 방식이죠. 200번 즉시 생산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 맞는데 4번에 보시면 입력 정보로 이 말은 없어요. 1번 생산의 평준화로 작업 보야는 균일해지고 생산 준비 시간 단축으로 리드 타임이 단축되고 간판이라는
부품 인출 시스템, 풀 방식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 다 있죠. 201번. 자, 다음 그림은 이 말이죠. 다음 그림은 네트워크 표다. 이렇게 돼 있고, 긴급 작업 5, 비행 고백 60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을 우선 지금 보면 밑에 이제 해설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니까 00, 그 다음에 66 보이고 44 보이고 99 보이고 12, 12 보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슬랙 타임, 즉 여유 시간이 제로인 선을 연결하면 주공정이 되죠. 00, 66, 12, 12가 보이고 우선 00, 44, 99, 12, 12 이것도 또 보입니다. 그러면 주공정이 두 개죠. 1에서 2, 5로 가는 경우와 1에서 3, 4, 5로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12일이 소요되죠. 15일이 걸리는데 자, 2에서 5, 주공정을 줄여야 돼요. 주공정을 줄여야지 이제 이 일정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2에서 5단계로 줄어드는 것이 지금 얼마나 걸리냐면 60만 원 걸린다. 60만 원. 이건 어디 있습니까? 문제 보시면은 자, 제일 끝에 보시면 예를 들어 활동 2, 5의 정규 작업 시간은 6이고 2, 5의 정규 작업 시간은 6이고 긴급 작업 시간은 5인데 비용은 60만 원이 이제 더 든다 이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말이죠. 문제에서 지금 2번 동그라미가 있고 5번 동그라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6시간이 걸리나 긴급 작업을 하게 되면 5시간만 해도 끝은 낼 수 있다. 1시간 줄일 수 있다. 근데 1시간 줄이는데 얼마가 되냐면 60만 원 든다 이 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3, 4, 5가 있습니다. 1, 3, 4, 5도 이제 이렇게 1, 2, 6, 1, 2, 5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에 1, 3, 그 다음에 4, 5로 가는 경우도 주공정이다. 얘는 지금 보면은 원래는 3시간 걸리나 1시간만 해도 끝낼 수 있는데 요때 걸리는 비용은 10만 원 정도가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 네트워크로 표현된 프로젝트에서 정규 방법에 의해 행할 때와 긴급 방법에 의해 행할 때 각 활동의 소요 시간과 비용 구배를 나타낸 것이다. 정규 방법에 의해서 프로젝트를 행할 경우 자, 총 비용이 정규 방법으로 행할 경우는 920만 원, 920만 원. 자, 프로젝트를 최소의 비용으로 11일에 완료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원래 지금 이거 해보니까 12일 걸렸죠. 12일 걸렸죠. 그죠? 근데 11일 하루 줄이고자 하는 거예요. 하루 줄이고자 한다. 하루를 줄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 거를 하루를 이제 우리가 줄이려고 하는 거죠. 하루를. 그럼 11일에 완료하고자 한다. 발생되는 총 비용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자, 마지막 단계 2에서 5단계를 줄이게 되면 60만 원이 더 들죠. 60만 원이 이제 더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인 5에서 4 마지막 단계 5에서 4를 줄이려면 10만 원이 더 드는 것이죠. 그래서 920만 원에다가 60만 원에다가 10만 원 더한 990만 원이 되는 겁니다. 990만 원. 자, 202번입니다.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여 이것이 입수될 때 구매 및 조달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발주 비용이라고 합니다. 발주 비용. 3번 포드 시스템, 이동 조립, 동시 관리 뭐 이런 말들 나오죠. 그죠? 1번이고요. 204번 어떤 작업을 단축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용 구배가 작은 작업을 선택하면 되죠. 비용 구배는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비용 구배는 정상 시간 빼기 우리가 긴급 시간 분의 긴급으로 했을 때 비용이죠. 긴급으로 했을 때 비용 빼기 정상으로 했을 때 비용 이 말이잖아요. 그죠? 비용 구배가 작은 것을 한다. 자, 그래서 A는 지금 4 빼기 2분의 1000 빼기 400 B는 5 빼기 3분의 500 빼기 300 C는 13 빼기 11분의 2000 빼기 1200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죠? C는
B용 구배가 작은 것을 해야 되는데 A는 4 빼기 2분의 1000 빼기 400 맞고요. B는 5 빼기 3분의 500분의 300 맞고요. 지금 이게 800, 802. 지금 요거는 A, B, C. C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C는 13 빼기 11분의 2000 빼기 120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800을 2로 나눠야 되니까 800을 2로 400만 원이 됩니다. 400만 원. 그 다음에 D는 6 빼기 4분의 500 빼기 400. 그죠? 맞죠? 그러면 100을 2로 나누게 되니까 5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자, 그러면 답은 4번이죠. 4번. 4번이 6 빼기 4분의 500 빼기 400이니까 50만 원. 가장 작은 것이 4번이니까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205번. MRP에서 부품 전개를 위해 사용되는 양식에 쓰이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순소요량은 3번에 총 수요량에서 현재 재고량을 뺀 것이죠. 예정 수치량 더. 이거 앞에서 문제 한번 똑같은 문제 한번 나왔어요. 그죠? 206번 지트 생산 시스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에 보시면은 자재의 흐름은 푸시 방법이 아니라 풀 방식이죠.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7번 Y제품 가격이 1,500원, 한계 이익률, 생산량 150일 때 고정비는 가격 곱하기 한계 이익률 곱하기 생산량입니다. 208번 절대평균 편차와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시그마가 1.25 매드다. 1시그마 이꼬르 1.25 mean absolute deviation이다. 요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죠? 자, 다음에 우리 1시그마는 루트 MSE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관계로 하면은 되겠죠. 그죠? 209번 재고와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요것은 발주 비용, 재고 유지 비용, 생산 준비 비용, 자,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품질 실패 비용은 없습니다. 자, 재고 비용의 분류로서는 뒤에 보시면 해설이 있습니다. 구매 발주 비용 CP, 재고 유지비 CH 또는 PI, 그죠? CH 또는 PI. 재고 부족비, 총 재고 비용, 관계 총 비용,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품질 실패 비용이 여기에서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에 210번 MRP 시스템의 구조에서 반드시 필요한 입력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주일정 계획, 그 다음에 2번에 재고 기록철, 3번에 BAM, 자재 계획서 필요하죠. 4번이 아니고요. 211번 시계열 분석에서, 자, 추세 변동, 순환 변동,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에서 판매량과의 관계식에서 갑법 모델이 있었고 승법 모델이 있었죠. 각 기간별로 일정할 때 갑법 모델, 차이가 있을 때는 승법 모델이었죠. 그죠? 저기에서는 1번밖에 없네요. 갑법 모델밖에 없습니다. 자, 212번 비효율적인 동작으로서 작업을 중단시키는 요소는 어떤 서블릭인가? 자, 작업 비효율적인 동작이 3류의 동작은 있었죠. 3류의 동작 4가지가 있었습니다. 잡고 있기, 불가피한 지연, 피할 수 있는 지연, 휴식,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홀드 2번이 되겠고, 213번 이거 중요하죠. 내경법에 의한 표준시간. 내경법은 정미시간 곱하기 1-여율분의 1입니다. 정미시간은 관측시간 곱하기 레이팅 계수 또는 정상화 계수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표준시간은 정미시간이 관측치가 0.8분의 정상화 계수 1.1이죠. 그죠? 0.8 곱하기 1.1 이렇게 될 거고요. 곱하기 1-여율 1-0.05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14번
공정도시 기후에 사용하는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미국 기계공학회, 그죠? 동그라미 작업, 네모 검사, D 딜레이, 정체죠, 정체. 자, 역삼각형 보관, 저장이죠, 저장. 3번이 답이고요. 15, 다품종 소량 생산. 자, 공정별 배치가 맞습니다. 4번이고요. 216번 생산 시스템의 투입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투입. input, transformation, output, 그 다음에 피드백 이렇게 되죠. 자, 2번 가치 창출을 위하여 노동력 관리 설비, 원료 에너지 등이 필요한 단계이다. 그래서 투입 단계에서는 뭐든지 투입할 수 있는 거 다 투입해야 되죠. 그죠? 맨, 머신, 머티리얼, 메서드, 그 다음에 뭐 머니 이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17번 추적지표 TS 산정을 위한 표에서 빈칸에 해당하는 통계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기서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누적 예측 오차가 지금 필요하고요. 자, 월별 6월까지 되어 있고 예측치와 실측치, 예측치와 실측치 차이가 실제 편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즉 실측치 빼기 예측치를 했죠. 94 빼기 100하면 마이너스 6, 108 마이너스 100하면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누적 예측 오차, 실제 편차를 계속 이제 더해 나가는 방식이죠.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8을 더하면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10을 더하면 12, 플러스 12에다가 마이너스 3 플러스 8, 플러스 8에다가 플러스 15를 하면 23 이런 형식이 되는 건데 이걸 누적 예측 오차라고 한다. 누적 예측 오차. 자, running sum of forecast error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구하는 공식은 시그마 AT-FT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218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모든 요소 작업의 여유율을 동일하게 부여한다. 요소마다 여유율 자체 다 다르게 해야 되겠죠. 거기에 맞게, 그죠? 실정에 맞게. 19번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프로젝트 일정 관리에는 간트 도표, 퍼트, CPM 등을 주로 사용한다. 일정 관리 1번 맞죠? 220번 일정 관리를 수립하는데 고려해야 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2번의 경기 변동. 그러니까 기간, 작업 능력, 그 다음에 납기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되는데 경기 변동이 그래도 가장 이건 뭐 그 일정 계획이 아니라 경기 변동 수요 예측할 때 들어가는 거죠. 수요 예측. 제 21번 발주점 방식과 NRP 방식을 비교하는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발주점 방식은 수요 패턴이 산발적, 이거 한번 나왔으면 연속적이고 MRP 방식이 산발적이죠. 그죠? 22번 자, 각 제조 부문의 감독자 밑에 보전 업무를 담당한다. 부문 보전이죠. 이것도 앞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집중 보전, 지역 보전, 부문 보전, 절충 보전. 23번 에로 공정에 대한 설명을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2번 에로 공정 전체 공정의 능력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되는데 전체 공정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죠. 2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테일러 시스템 특징이 동시관리에 있다면 이것도 반대죠. 자, 테일러 시스템이 과학관리고 포드 시스템은 동시관리죠. 25번 생산 계획 단계 중에서 총괄 생산 계획에 적합한 것은 총괄 생산 계획은 1년을 넘기지 않는다 했습니다. 1년 넘기지 않는다. 그죠? 1년 정도, 1년 미만 이렇게 되죠. 1년 이내. 총괄 생산 계획은 생산 자원과 비용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의 생산성, 인력 수준, 재고, 잔업, 하청 등을 총괄적으로 수립하는 생산 계획을 말합니다. 27번 한번 보시죠. 227번. 주문의 진척도와 작업 장공 설비의 능력을 고려하여 일간 처리할 작업을 배정하여 구체적인 작업 일정이 수립되는 활동을 우리가 소일정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일정 계획. 근데 여기 일정 계획의 단계가 대일정 계획, 마스터 플래닝 스케줄링, MPS가 있고요. 중일정 계획이 있고요. 세부일정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227번 이렇게 해서 대일정, 중일정, 그 다음에 세부일정 계획 이렇게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시고 226번 PQ 분석에서 품종과 설비 배치 유형을 올바르게 짝지어 놓은 것은 소품종 대량 생산 제품별 배치 맞죠? 그죠? 여러 번 나왔습니다. 28번 간판의 수와 최대 제곱수 이거 별표하시고 보십니다. 간판의 수 공식이 있습니다. 용기의 크기분의 단위 시간당 수요율 곱하기 리드 타임입니다. 용기의 크기는 위에 보시면 용기의 크기가 30개가 있죠. 용기의 개수.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수요율은 3개이고 리드 타임은 100분이다 돼 있죠. 공식 간단합니다. 간판수 꼭 보시고요. 이 전공서적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전공서적에서도 그 책마다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거 나오는 데에 있는 것을 아마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최대 재고수는 간판수 곱하기 용기의 크기죠. 그래서 간판수, 용기의 크기. 자,
자, 간단하니까 반드시 봐두도록 합니다. 별표. 수행도 평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 PTS 기법으로 표준 시간을 산출할 때 필요하다 되어 있는데 자, 수행도 평가는 저 작업자 그 레이팅 개수. 레이팅 개수가 필요했습니까? PTS 법에서는 이미 다 끝났는데 그죠? 기정시간 연구법으로. 그래서 필요 없는 거죠. 230번 외경법의 표준 시간을 구하면 몇 분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 앞에서 똑같은 문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보시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231 워크팩트법과 MTM법에 관한 공통점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상세법 간이법이 있고요. 상세법의 경우 공이 단위 시간은 자, 만 시간분의 1 이게 아니라 분이죠. 분. 시간이 아니죠. 그죠? 분으로 돼야 되니까 이거는 틀렸다는 겁니다. 만분분의 1이죠. 만분의 1분이죠. 그죠? 워크레이디법은 1000분의 1. MTM법은 10의 6승분의 1 이렇게 되죠. 232번 자, 제조업의 기업 전략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CAD, CAM 뭐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데 통신 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통합판, 통합 박스 치시고 CIM이죠. CIM. 컴퓨터 인티그레이티드 매니팩처링이라 해서 컴퓨터 통합 생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33번 OS, 삼정 OS에서 OS. 부주의를 감소시키고 결정사항을 준수하며 작업 방법을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다음 사항 중 가장 필요한 것은 습관화입니다. 습관화. 234번 설비 보존의 직접 기능과 그 목적이 다른 것은 자, 1번, 3번, 4번이 맞고요. 2번 설계. 설계는 열화의 예방이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235번 퍼트 기법. 주공정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4번에 보면 퍼트 CPM 내에서 네트워크에서 최장 여유시간을 가졌다. 아니죠. 여유시간 제로인 점을 쭉쭉 연결한 것이 CP죠. 236번 경제적 연간 주문 횟수. 경제적 주문 횟수, 경제적 발주량을 계산하고 그 발주량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D 나누기 QO를 하면 경제적 발주 횟수가 됩니다. 236번 발표하시고요. 그러면 경제적 발주량, EOQ는 루트 CH분의 2DCP 또는 P 곱하기 I죠. P 곱하기 I. 여기서는 P 곱하기 I로 계산을 했고요. 경제적 발주 횟수는 그렇게 되면 자, Q분의 D가 됩니다. Q는 200, 위에서 구한 200이 들어가고 D는 자, 2000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2000이 아니라 1000입니다. 1000. 연간 수요량, 연간 소요량, 디맨드 필요한 거 1000, 200분의 1000.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237번 신체 사용에 관한 동작 경제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개의 동작거리를 자, 최소로 해야 되죠. 최소 4번이고요. 238번 서블리 기본 요소 중에서 제3요소, 3요소는 지금 밑에 보이는 바와 같이 잡고 있기, 불가피한 지연, 피할 수 있는 지연, 휴식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으니까 잘 보시도록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산 시스템 문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답이 딱딱 떨어지는 맛은 좀 없죠. 딱딱 떨어지는 맛이 없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자꾸 이제 푸시면서 답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자꾸 키우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문제를 또 보시면서 앞에 있는 이론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한번 회상을 하시고 지금 또 잘 안 돼요. 한 30%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 품질 경영 쪽으로 또 넘어가시고 또 1급 하시는 분들은 실내성 관리까지 넘어가시고 다시 공업 통계 실험 계획법 보고 또 이제 생산 시스템 왔을 때는 그때는 또 다르게 보일 겁니다. 물론 세 번째 볼 때는 이제 눈에 더 많이 보이고 눈에 더 많이 익숙해지고 답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시험 치기 한 2주 전, 1주 전 되면은 툭 치면은 답이 쭉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첫 단계로 이제 한번 본 거다. 이제 한번 봤잖아. 생산 시스템 이제 한번 봤으니까 뭘 더 바라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고 두 번, 세 번째 볼 때 되면 충분하게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이 많이 향상이 돼 있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이제 또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생산 시스템 문제를 전체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